자, 지금 이 자리에는 백성문 변호사, 문화일보 황성준 논설위원, 박상희 심리상담 전문가, 그리고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목준 박사님 네 분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예. 핑크색 코끼리 탈을 쓴 거죠, 그러니까 네, 그죠? 그렇습니다. 예.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전개된 얘기입니까? 잠깐 정리해 주시죠, 김 박사님. 일단은 그 추모 현장에서 이제 이 핑크색 코끼리, 핑크 코끼리 복장 전체 이제 그 한 사람이 화이트보드를 들고 나타났는데요. 예. 그 화이트보드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. 육식 동물이 나쁜 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는 동물이 나쁜 것이다. 더 안전한 대한민국 그 남녀가 함께 만들자. 내용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어요. 그렇죠.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시위 현장에 모였던 이제 그 여성들이라든지 그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좀 추모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이라고 일단 판단한 것 같습니다. 물론 이 핑크 코끼리 복장을 한 사람은 분장을 한 사람은 본인이 뭐 좀 화려하게 보여서 눈에 확 띄라고 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공교롭게도 그 추모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핑크색 계통의 코끼리 복장 이거였거든요. 근데 이제 혹자는 또 이 핑크 코끼리가 남성의 어떤 성기를 상징한다는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오해를 불러 일으켰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거기 모였던 사람들 한 4명이 뭐 발로 차거나 아니면 강제로 탈을 벗기거나 뭐 이런 내용이 있었다 해서 이 사람이 이제 뭐 고소를 하겠다. 이런 내용을 이제 동영상에 그 인터넷에 올리니까 이게 지금 일파만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. 지금 지목한 사람들이 있죠, 그죠? 네, 그렇죠. 예. 네, 일단 첫 번째로 뭐 이 핑크 코끼리 복장을 하고 온 사람에게 일배충이라는 메모지 붙인 사람하고 그리고 남자친구라고 하면서 폭행을 주도했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돌려차기로 폭행한 남성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파란색 메모지를 붙인 녀석 이렇게 총 4명을 고소 대상자로 지목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일배충 메모지를 붙였다는 여자분 같은 경우 저 사람이 이 탈을 벗진 않았잖아요. 예. 그럼 누군지 특정을 못하죠. 예. 그러면 모욕죄는 되기 쉽지 않습니다. 이건 폭행이 아니라면. 그리고 마지막에 파란색 메모지 붙인 여성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남자친구라고 주장했던 분, 그분이 뭐 실제로 남자친구가 아닌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폭행을 주도했거나 만약 폭행을 했다면 이론상 폭행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. 근데 영상을 보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영상이 이 유튜브 영상 같은 거를 보고서 이제 지목을 했다라는 얘기죠. 그러니까 그렇습니다. 이 피해 폭행을 당하신 예, 분이요. 예. 그죠? 근데 이게 사실 좀 안타까운 게요. 이게 폭행 사건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럼요. 일인데 이런 폭행 사건이 이 근처에서 좀 일어나긴 일어났던 모양이죠. 예?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그 강남역에서 정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이 여성분을 예. 추모하는 열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당연히 그렇죠. 뭐 국민이 애도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이게 한쪽에서 일각에서 이제 여성 혐오 범죄라는 측면을 부각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서로 반대하는 여성분들과 남성분들이 추모와 상관없이 그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몸싸움까지 이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이번에 이 핑크 코끼리 저 남성분 같은 경우에도 뭐 본인의 의도,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게 어떤 거였는지는 큰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런 복장을 하고 어쨌건 추모 현장에 나타났다는 사실 예. 자체로 또 이 서로를 좀 자극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예. 지금 이게 추모를 넘어서서 아. 양쪽에 좀 감정 대립을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좀 변질이 되고 있는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. 예. 자, 우리 박상희 소장님은 여성으로서 이 현상 어떻게 바라보세요? 일단 여성들이 이 사건이 이제 묻지마 범죄라고 경찰은 밝혔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경찰의 그 브리핑을 저는 존중하고 또 묻지마 그러니까 범죄 정신질환자에 의한 이제 묻지마 조현병에 의한 범죄. 그 사건이라는 거에 저는 동의를 하는데요. 더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또 사회적 현상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여성으로서 여성들이 정말 아무 잘못이 없이 강력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게 90%인 비율상에서 살고 있고 그 사회에서 살고 있는 여성으로서 그들의 목소리를 내야 될 수밖에 없는 절박함은 이해를 하는데요. 하지만 이게 마치 혐오 범죄, 그 안에서 또 혐오 전쟁처럼 일어나서 이렇게 중학생도 지금 맞고 또 이 코끼리 탈을 쓰고 온 사람도 저는 왜 그 옷을 입었을까 싶긴 하지만 어쨌든 폭행이 일어나서 또 저렇게 작은 전쟁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. 이게요. 헤이트 크라임이라고 그러는데 증오범죄의 한 유형입니다. 그런데 이제 이게 여성 혐오증이라고 얘기를 하려면요. 최소한도 어느 정도 정상적인 사람들이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
여성들을 증오하거나 이러는 게 이제 그 여성 혐오증이 될 수 있는 건데, 이거는 현재 드러난 현상은 정신질환자의 어떤 정신질환자도 편견 가질 수 있거든요. 집착하니까 정신질환자의 편견에 의한 어떤 그건데, 물론 이제 그 여성들이 화나고 길거리에 나오는 이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. 늘 여성들이 사회적 환경적 약자다 보니까 피해만 입었다 그러면 전부 여성들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 그러면 노인, 여성, 장애인, 그다음에 어린이를 말합니다. 공격을 하는 그 정신질환자라고 하더라도 공격을 하는 사람은요,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을 노리게 되어 글쎄요, 있거든요. 그게 아주 안 좋은 예, 거죠. 그게 아주 나쁜 건데요.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성 대결이나 성 갈등으로 진전되는 거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고무적이지 않은 거죠. 그래서 지금 김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사회적인 약자가 있고 진짜 물리적인 약자가 있지 않습니까? 두 약자가 다 좀 보호되는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